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험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말로 인해서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는데요. 저의 장인어른 역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편안할 수 있는 노후는 물론 딸까지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인어른마저도 아내가 손절을 하려고 할 정도로 상견례에서 심각했었던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지야, 아버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셔? 아빠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시네. 어떡하면 좋아?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거고 네가 많이 도와주면 아버님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으실 거야. 오랫동안 몫으로서 일해오면서 현장 일하는 게 최고 보람이라고 하신 분이었거든. 내가 도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현장 일도 못하게 되고 어떡하시려나 몰라. 집에서 소일거리로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고는 계시는데 내가 말 걸어도 목소리 시무룩하기만 하시고 영 의욕도 없으시네. 내가 아버님 한번 뵙도록 할게. 저번에 그래도 같이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거든. 아버님 낚시 여전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네.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다. 내가 얼른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해야 아빠 건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다리까지 하나밖에 못 움직이게 됐으니까. 어떻게 다치신 건지는 얘기 안 하시고? 나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고 따져봤는데도 떠올리기도 싫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알아두라고 하시니까 더 묻지도 못했어. 몸 아프고 마음까지 상한 상황이라서 따지고 들지도 못했고. 내가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떠볼 테니까 너는 걱정 내려놓고 있어. 대학 졸업한다고 과제하랴 이래저래 바쁠 텐데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어차피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 정신없다고 그러더라. 지금 차라리 즐겨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도 오빠가 내 아빠 문제까지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역시 우리 예비 신랑 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는 남부러워할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고 성격 역시도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고 약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예비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어른 역시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했고 품성 역시도 화통한 분이었는데요. 자네 요즘 민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 없나? 걔가 엄마 잃은 이후로 어리광만 늘어서 자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걱정일세. 회사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 위로해주고 기운나게 해줍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 참 아부는.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만. 애 엄마 죽고 나서 나까지 다리가 이 모양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네가 있어주니까 아이한테는 기둥이 생긴 셈이지. 그래, 이제 딸도 곧 졸업할 거고 자네도 결혼하면 좋을 나이일 텐데 상견례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은가? 나는 불편할 것 없으니 사돈 어른들 괜찮을 대로 날 잡게나. 아버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날짜 잡는 건 어려울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도 회복해야 하실 텐데 이렇게 상견례를 가져도 괜찮나 싶어서요. 내가 목수 생활만 20년가량 한 사람이야. 다리가 이 모양이 됐어도 돌아다니는 건 전혀 문제없네. 자네가 걱정은 해주니 마음만 달게 받겠네. 그런데 아버님, 저도 경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아는 나름의 인맥이 있거든요. 사고를 어떻게 당한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보험 처리부터 배상금 받을 일이며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민지가 자네한테 캐보라고 하던가? 저 나름도 궁금해서요. 장인어른 다리 그렇게 된 거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장애라는 게 말일세. 평생을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몇 달 남짓 가졌을 뿐인데 많이 불편하구먼. 몸이 불편한 거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는데 사람들 시선이 더 불편해.
배려해주는 사람도 괜히 불편하고 동정 섞인 시선 받으면 괜히 사고당한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몸 때문에 힘들게 되는 상황이 그것만은 아닐세.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마음 써주는 말에도 괜히 심사가 뒤틀린다는 거야. 자네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시하나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저는 뼛속 깊이 아버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시고 워낙에 강골이시니까요. 자네가 아부를 좀 할 줄 아는구만. 그래, 자네 말하는 거면 인상이며 워낙 좋아서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우리 딸 안목이 어련히 좋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 군대는 어디 나왔나? 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지금 자네 몸을 보면 전혀 홀이 디스크 같지가 않은데 공익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먼.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오히려 근육을 길렀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스장 다니는 취미도 생겼고요. 남자는 자고로 말이야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되는 법일세. 자네가 공익 나왔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긴 하구만. 앞으로 알아가는 동안 더 실망시켜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고 민지한테도 제가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고 있겠네. 뭐? 아빠가 오빠 공익이라고 무시했다고? 그게 진짜야?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이야. 나도 별 생각 없이 받았고, 그런데 나도 내심 공익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편이긴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님도 많이 화나실 것 같고 마음 상하실 것 같아. 남자로서 몸이 불편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위축되는 일이거든. 오빠, 지금은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몸 좋아서 그냥 멋있기만 한걸? 당장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그럴까? 아버님 마음에 들 겸 다시 군대 다녀올까? 농담으로 한 말인 거 알지? 군대 가면 나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생각 잘해. 알지. 이미 병역 의무 치른 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참, 아버님이 상견례 날짜 편할 대로 잡으라고 하시던데 너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물론 아버님은 언제든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 컨디션 괜찮을 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는 한 말 어디 가나면 지키는 편이라서 정말로 아무 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할 대로 잡아. 상견례 날짜부터 저와의 만남에서도 줄곧 농담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예비 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사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박살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들으신 이후로부터 갑자기 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화를 매는 일이 있었죠. 지금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돈은 물론 사위 될 사람까지 버스 운전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도 했어서 자식도 운전병으로 가길 바랬는데 허리가 아픈 바람에 공익 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저 닮아서 운전 실력도 좋고 제법 잘 모는 편입니다. 어디 멀리 가실 일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수라고? 자네 나한테 얘기해보게. 그동안 버스 운전 중인 거 왜 숨기고 있었나?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신 일도 없었고 저도 말할 일이 없어서 그랬죠. 회사 다닌다고 알고 있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고요.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버스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라는 얘기 아닌가? 버스 운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교양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인생 막창인 것들이 하는 일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직업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나 사돈, 아니 자네 아버지나 똑같이 버스 운전사라고? 야 정민지,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돈, 지금 술 때문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죠. 여기 냉수라도 좀 드시고 가라앉히세요. 애들 결혼식 앞두고 서로 얼굴 보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시면 안 좋잖아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버스 운전 사람이
고작 버스 운전수 주제 귀하게 자란 우리 딸을 넘봐? 자네 제정신인가?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게. 민지야, 지금 당장 나가자. 이 결혼 없던 얘기로 하자는 얘기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난 것인지 급발진을 하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예비장인.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저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꾸벅 숙인 이후 아빠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던 예비장인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었죠. 아버지 역시도 크게 분노해서 결혼을 당장 그만두라면서 제게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잘 됐다. 네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그런데 저쪽에서 오히려 결혼 파토 내자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속이 후련하구나. 아빠, 민지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어. 원래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다. 버스 운전사라고 편견 가지고 결혼까지 파토 내려는 집안이랑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맺어져야 하는 거냐? 엄마도 그날 충격받아서 지금 몸져 알아누워 있는 상황이다. 민지한테 나도 사정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렇게 사람이 다리 잃고 몸이 악화됐어도 정신은 멀쩡해야 하는 거야. 사람 정신이 멀쩡해야 강한 거지. 그렇게 막말 쏟아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님들 다 쳐다볼 정도로 창피를 줄 수가 있니?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봤자 결혼 생활 뻔하다. 민지라는 애도 우리 앞에서야 굽신거리면서 예의 바른 척하지. 본성은 그 인간 닮아 있는지도 모르잖니? 아빠, 민지랑 나랑 사귄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걔 성격을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도중에 몇 번 자주 뵀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일단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사정 알아내는 대로 전달해 줄게. 엄마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아빠가 달래주면서 진정 좀 시켜봐. 민지야, 아버님 대체 왜 그렇게 발끈하신 거야? 버스 기사한테 원수진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평소에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놀랐다고 아빠랑 엄마가 얘기했어. 미안 오빠. 많이 놀랐지? 나도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술만 마시고 계셔. 답을 알면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야. 오빠가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내가 가면 오히려 아버님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나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거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지? 왜 그랬는지 이유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이 찢어진다. 상견례 자리에서 안 그럴 것 같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민지야, 일단 너도 진정하고 심호흡하면서 마음 좀 달래고 있어. 아버님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당장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이야 언제든지 날짜 잡고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나까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아버님은 나에 대해 별 얘기 없으셨어? 아빠는 지금 많이 놀란 것뿐이야. 아버님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한다고 많이 무시하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님이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라 버스 회사 사장인 거 말씀드리기라도 할까? 그거 알면 아빠도 진정하려나? 그건 모를 일이지. 일단 아버님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버스 운전사라고 무시하는 거라면 괴로운 일이겠지만 아버님한테 많이 실망이고. 아빠 때문에 설마 우리 결혼까지 깰 생각은 아니지? 나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아빠도 챙기고 싶지만 우리 행복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자격까진 없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일단 아버님이랑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아빠랑 엄마도 설득하고 우리 결혼까지도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거야.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화까지 내며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 역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은 저의 얼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제발 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봤지만 도통요지 부동이던 장인은 제가 일하는 버스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그날 자네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 딸 민지 소중하게 키웠고 자네 같은 버스 운전사한테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집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내 딸이랑 여전히 사귀면서 꼬드기고 있고 말이야. 그럼 사람이 쓰나?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버님, 설마 술 마셨습니까? 내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게 중요한가? 거렁뱅이 집안에 우리 딸 보내봤자 고생만 할 게 틀림없잖아. 그지 같은 집안에 보내서 고생할 게 뻔한 우리 딸 걱정돼서라도 자네랑은 결혼 절대 못 시키겠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후회할지는 뻔한 일이겠지만요. 우리 딸 졸업 앞두고 있고 좋은 회사 취직할 미래가 뻔히 보장된 애야. 인상도 좋아서 취직은 물론 상견례까지 프리패스할 애라고. 그런데 자네의 미래는 뭔가? 버스 운전사나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헬스 다니고 운동할 시간에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헤어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아빠 회사인데 당장 헤어질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이 큰 버스 회사가 자네 아빠 거라고? 분명 버스 운전한다고 하지 않았나? 버스 운전도 사람이 없거나 급하거나 심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장은 차 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나는 민지한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 민지도 아버님이 조건 보고 사위 선택하는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민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님이란 사람을 영 잘못 봤었네요. 조건 때문에 결혼 반대하고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막아선 아버님이란 사람도 영 실망스럽고요. 닥쳐. 닥치라고. 제 아빠, 아니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건강해야 한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 따라 마음가짐 않도록 하셔야죠.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니까짓 게 돈 좀 번다고 이정훈애를 무시해? 고작해야 공익 출신인 이놈이 몸 불편하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십시오. 술을 마셨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쉬시고요. 이 회사에 불을 질러봐야 그 꼿꼿한 모가지가 꺾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거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는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워대는 여자친구의 아빠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소동이 잠잠해진 뒤에 저는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빠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장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울면서 호소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빠한테 준 상처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결혼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도 홧김에 아버님한테 그렇게 소리친 것일 뿐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민지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식 올리자.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정말 괜찮겠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나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실 것 같아. 오빠가 무엇보다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나 겁나.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버님도 언젠가는 마음 돌리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님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렇지 않고서야 술까지 마시면서 버스에 불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아빠한테 이제는 마음 안 쓰고 싶어. 오빠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자 유일한 목표야. 정말 괜찮겠어? 너야말로 아버님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연 끊는 생활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몸 불편하신 거 생각하면 너 마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그렇다고 오빠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빠가 나 붙잡아줬고 용기 내게 해줬듯이 나도 오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려고 노력할게. 아버님이랑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좋은 며느리 될게.
결국 저와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 역시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와 아내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오지도 않았고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버스회사의 사장 자리를 제가 물려받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장인어른이 왜 상견례 자리에서 난동을 피웠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죠. 다리를 절룩거리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장인의 얼굴은 전에 없이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네, 손주 사진 최근에 보내준 거 잘 확인했네. 아이가 아주 잘 컸더구먼. 경황이 없어서 자네에게 답장도 못하고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최근까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많이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술 끊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네.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건가? 자네라는 사람은 정말 속이 없는 건지 깊은 건지 모르겠구먼. 뭔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결혼 반대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저를 대해 오셨던 장인어른이란 사람의 인격을 떠올려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빠가 버스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몫으로서의 인생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구먼. 교통사고 당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고 당했던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샛길에 세워두지 않겠나? 나 말고 탄 사람도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일이 안 좋게 터지려면 그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싶더구먼. 갑자기 화물 트럭이 와서 버스 옆구리를 친 거지 뭔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아내나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야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전혀 잘못 없다는 걸 알고야 있지. 그런데 트럭이며 버스며 그날 사고에 얽혀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구먼. 물론 버스 기사한테 사과도 받고 보험금도 나오고 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딸 생각하면 많이 착잡하더군. 그런 와중에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버스를 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돈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으면서 상처를 줬어.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민망해서 몇 년 동안 술만 마시면서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아빠와 저에게 화를 내며 결혼을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귀한 딸을 못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본인이 장애를 얻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잘못에 대해서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물론 아내와 가족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들은 아빠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다면서 장인어른한테 앞으로 이 빚은 꼴보기 싫은 버스 운전사들이 자주 얼굴 비치는 걸로 톡톡히 받아내겠다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빠의 장난기 어린 질책을 민망해 하시면서도 감사히 여겼고요.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고 몫으로서의 삶을 아예 놓고 술만 드시던 장인어른은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하루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갈등과 오해가 되어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화해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전 일을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만, 연정씨.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배가 좀 아파서 조퇴하려고요. 어제도 그제도
심지어 저번 주도 3일은 그렇게 말하면서 좋다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너무해요. 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받아오라고 했잖아. 근데 병원은 가기 싫단 말이에요. 어차피 잠 좀 자면 나을 텐데 굳이 병원 들리는 것보다 곧바로 집 가고 싶어요. 병원이 싫다니. 연정 씨가 무슨 어린애야? 그래봤자 우리 아들 또래잖아. 조퇴가 너무 많으니까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요, 됐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만 갈게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조퇴하지 말라니까? 연정 씨, 정말 일할 마음은 있는 거야? 당연하죠. 안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거 치고는 업무 태도가 너무 나태한데? 연정 씨는 아직 입사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클레임이 50건은 넘게 들어왔어. 에? 클레임이요? 전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 무단 조퇴랑 무단 결근이 제일 많아. 연수가 있으니까 꼭 출근하라는 날에는 꼭 연락도 없이 안 나오지. 이유도 없이 조퇴하지. 얼마 전에도 비품 사러 나갔다가 그냥 퇴근했잖아. 비품 사는 척 회사 돈을 슬쩍 하려는 거야? 아니, 갑자기 몸이 아픈 걸 어떡해요. 전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연락은 핸드폰 전원이 꺼져서 안 된 거고 회사 돈은 돌려드리는 걸 깜빡한 것뿐이에요.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몸 상태는 연정씨 주위 사람들이 더 안 좋을걸? 네? 왜요? 연정씨 출근하면 책상에서 매니큐어 바르지? 연정씨네 부서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 뭐 그랬어요? 전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 연정씨는 괜찮아도 주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한여름인데 환기하느라 냉방도 잘 안 되잖아. 매니큐어 냄새랑 더위 때문에 몸 상태 안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에어컨이 있는데도 창문을 열어놨구나. 에어컨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인 줄 알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다른 직원들이 몇 번이고 주의 줬잖아. 그러고 보니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매니큐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귀엽기도 하고 일할 의욕도 나고요. 다들 매니큐어 바르면 되잖아요. 대체 회사에 뭐하러 오는 거야? 어쨌든 앞으로 회사에서 매니큐어 금지야. 집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회사에선 안 돼. 네? 근데 다른 부서나 거래처에서는 인기 만점인데요? 손톱까지 귀엽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요. 같이 일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래도 이거랑 그거는 별개야.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니까 사리분별 똑바로 해. 네? 아, 그러면 노잼이잖아요.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노잼 부서인데 저 원래는 사장님 비서가 하고 싶었다고요. 언제쯤 위에 있는 부서로 갈 수 있는 거죠? 부서에 별 볼 일 있고 없고 위고 아래고가 어딨어. 모든 부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신입을 누가 비서로 써주겠어? 특히 근무 태도가 엉망인 연정씨는 안 될걸? 네? 국단일 완전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예쁜 옷 입고 사장 옆에서 웃기만 하면 되는걸요? 저 완전 잘할 수 있어요. 저 예쁘게 꾸미는 거 잘하거든요. 무슨 말이야? 예쁘게 꾸미고 웃기만 하는 일이 회사에 어딨어. 비서과도 할 일 많아. 네? 근데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선 그랬는데? 전 예쁘니까 그 정도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남자들한테도 인기도 많을 것 같고 비서과에 들어가면 맨날 열심히 출근할 텐데. 연정씨, 정신 차려. 어떤 일이든 매일 회사에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앞으로 근무 태도 안 고치면 위에 보고할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전 갑질당했다고 말할 거거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믿겠니? 나한테는 증거랑 증인도 있는데? 그래도 다들 절 믿을걸요? 남자들은 어린 여자가 눈물 좀 흘리면 바로 넘어오거든요. 선배 같은 아줌마들은 울어봐야 소용없겠지만요. 그리고 전 남친도 있거든요? 아줌마라고 욕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울면 다 해결된다고? 사회가 만만해? 그리고 남자친구가 뭐 어쨌는데 외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아니거든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제 남친은 이 회사 사장님 아들 진우 씨거든요. 뭐? 저 사장님 아들이랑 사귀고 있다고요. 훗날 사장 사모님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뭘 해도 다 용서받을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것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사장 사모님이 되면 회사 직원들은 다 제 아래가 되잖아요. 그럼 제 눈밖에 난 사람들을 전부 해고할 수 있죠. 선배도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걸요?
뭐? 이제는 감탄스럽다. 사고회로가 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야? 아니, 나 사장 사모님이 될 몸이라니까? 당신 같은 아줌마는 바로 모가지라고. 그 차기 사장은 내 아들인데? 뭐? 진우는 내 아들이라고. 요즘 진우가 이상한 여자가 들러붙었다고 하던데 그 범인이 너였구나? 뭐라고? 진우 씨가 선배 아들이라고? 아니, 진우 씨 사장 아들 아니었어? 진우는 사장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아들이기도 하지. 그러면 선배는... 연정 씨 말을 빌리자면 현 사장 사모님이지. 뭐?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요? 웬만한 회사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연정 씨는 워낙 회사를 대충 다니잖아. 그럼 왜 이런 별볼일 없는 부서에 있는 건데요? 사장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면 일도 못하니? 그리고 난 신입사원 교육 담당이거든? 여러 부서를 돌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아니, 참고로 신입사원 근무 태도는 사장님께 낱낱이 보고드리고 있거든? 근무 태만이 심각한 경우는 해고할 수도 있지. 아니, 잠깐만요! 저 진우씨 여자친구라고요. 설마 저를 해고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뭐 어때서? 연정씨가 누구든 일이랑은 상관없지. 그리고 진우는 여자친구 없다고 하던데? 오히려 누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던데? 그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그렇고 역시 연정씨는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네. 난 해고가 타당하다고 봐. 잠깐만요! 해고는 안 돼요! 꾀병 부리면서까지 출근도 안 하고 선배들이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삐딱한 태도를 고칠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 게다가 나를 해고할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건 뭐에 대한 사과야? 무단 조퇴나 무단 결근에 대한 사과인가? 직장에서 악취 풍겨서 민폐를 끼쳤던 거? 아니면 내 아들을 스토킹하고 미래의 사장 사모님 행사하면서 나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하고 난폭한 태도를 취했던 건가? 아니, 그게 전부 다요. 다 죄송해요. 연정씨, 일이 장난인 줄 알아? 이건 학생 티를 못 벗은 게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는 무단으로 쉬지도 않고 폐를 끼치지도 않을게요. 반성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하는 반성은 누구라도 해. 우선 아직 입사 2개월 차니까 앞으로 근무 태도를 보고 해고는 제고하도록 하지. 지금 이거 봐주는 거 아니야? 물론 무단 결근한 만큼 월급에서 삭감할 거고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선처는 없어.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해고는 다시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연정씨 태도에 달렸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 다음날 연정씨는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저랑 다른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일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상식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덤벙대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성장했답니다. 다들 연정씨를 보는 눈이 차갑고 동기들보다 승진도 늦을 것 같지만 연정씨가 남들보다 2배로 일하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금세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거라 기대하고 있답니다. 범수야, 일 끝났어? 오늘은 집 같이 가자. 아, 희민씨, 미안한데 나 선약 있어. 뭐야? 진짜?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안 돼? 뭐가? 뭐야, 사람이 왜 이리 두네? 연애 안 해봤어? 뭐? 아, 아니면 나랑 같이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도 괜찮아. 뭐라는 거야? 동기끼리 사내 연애하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 연애? 오늘이 우리 사귄 지 2주 되는 기념일이잖아. 에? 뭐 남자들이 원래 기념일 잘 안 챙기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줄게. 아니, 무슨 소리야? 이해해준대도?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왜 희민 씨랑 사귄다는 건데? 어? 난 애초에 유부남이고 애도 있다고. 뭐? 그럼 나 가지고 논 거야? 아니, 난 딱히 고백한 적도 없고 연애 감정을 가진 적도 없어. 나는 입사하기 1년 전부터 유부남이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난 희민 씨랑 업무 얘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학창시절부터 사귀어서 결혼한 우리 와이프밖에 몰라. 그니까 이상한 소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말도 안 돼. 이런 거 진짜 곤란해. 앞으로는 업무 외에는 최대한 연락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름도 그냥 막 부르는 것도 좀 그래. 범수 씨라고 부르는 게 예의 아닌가 싶네. 아니, 왜?
범수야, 잠깐 괜찮아? 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희민 씨랑 사귀는 사이 아니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부를 때는 범수 말고 씨까지 붙여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네가 자꾸 그렇게 나와서 나 남친까지 만들었다고. 그렇구나. 심지어 이미 꽤 깊은 관계야. 잘 됐네. 행복한 연애하길 바래. 뭐? 아니 잠깐만. 왜 질투를 안 해? 내가 왜?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넘어가게 생겼잖아. 도로 빼앗아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딱히? 왜? 애초에 나는 희민 씨한테 연애 감정이 없다니까. 용건은 끝났어? 헐. 그럼 난 먼저 간다. 고생 많았어. 범수씨, 큰일 났어. 박주임님, 무슨 일 있나요? 범수씨, 지금 외근 나가 있지? 네, 이제 곧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아직 오지 말라고 부장님이 전해달래. 왜죠? 희민 씨가 사고를 쳤거든. 희민 씨요? 정 과장님이랑 그런 사이였나 봐. 에? 정 과장님 이미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근데 이게 정 과장님 아내분한테 둘의 관계가 들켰는지 방금 전에 아내분이 희민이라는 애가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셔서 지금 부장님이 3층 회의실에서 얘기를 듣는 중이야. 그럼 정 과장님이랑 희민 씨는요? 정 과장님은 바로 인정하고 복도에서 아내분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셨어. 그리고 4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희민 씨는 도망 나가서 2층 재고관리실에 틀어박혀 있어. 그 안에서 난리를 치면서 물건들을 다 박살낸 것 같아. 도망치는 와중에 납품 예정이었던 물건도 부수는 바람에 이대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참사네요. 그리고 자꾸 범수 씨 이름을 부르더라. 네? 아유, 걱정 마. 다들 사정은 눈치채고 있으니까. 희민 씨가 자꾸 들이대는 거 다들 알고 있거든. 범수 씨도 그것 때문에 부장님한테 몇 번이나 상의했었잖아. 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길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니까 밖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오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범수 씨도 참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연락하든가 할게. 네, 괜히 죄송합니다. 범수야, 너무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은 거야? 뭐? 네 여자친구가 회사 잘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저것 부수는 바람에 변상금만 2천만 원 청구당했고 정 과장님 아내한테도 3천만 원이나 위자료 청구당했다고. 그런데도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애초에 말이야, 정 과장님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괜히 들이대는 바람에 그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를 남자친구 취급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건 네가 나를 너무 소홀히 대해서 질투심 유발하려고 그런 거잖아. 뭐라고? 저 자식이 있으면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자각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남자친구를 만든 거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래. 그딴 이유로 정 과장님이랑 만난 거라고? 맞아. 들키는 바람에 좀 골치 아프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좀 깨달았지? 그니까 이제 얼른 이혼해. 나도 마침 회사도 잘렸고 전업주부하면 딱 되겠네. 나랑 결혼하면 엄청 행복할걸? 둘이서 멋진 가정 꾸려보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고작 착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착각이라니, 이게 무슨 착각이야?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희민 씨한테 연애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니, 분명 입사하고 처음 나갔던 부서 회식 자리에서 둘이 눈 마주쳐서 깜짝 놀랐던 그때 있었잖아. 뭐? 뭔 소리야? 서로 눈 마주친 순간 느꼈던 사랑의 감정을 잊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 난 그 회식 자리에 아내랑 아들이 아파서 빨리 집에 가는 바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뭐? 말도 안 돼. 꿈 꿨거나 뭐 사람 착각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지? 가서 정 과장님한테 물어보던가. 회식에 참가 못하는 이유를 정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전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진짜? 이제 연락 좀 그만해. 잠깐만. 차단할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유부남인 정 과장님을 남자친구로 만들어버린 희민씨. 제 질투를 유발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저는 그녀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정 과장님도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이 판명되어 해고되었는데
아내분과 이혼한 후에 희민 씨에게 집착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엄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정 과장님 본가 근처에 사는 동료가 하는 말에 따르면 그 집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버티는 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 착각이 불러일으킨 대참사를 보고 있자니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